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균장입니다. 드디어 CPI 값이 발표가 됐죠.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 최대는 9.1%까지만 볼 것이다. 하지만 8.9%를 좀 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9.1%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수치고요. 지금 CPI 발표값 통계를 보면은, 그리고 패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8%를 예측할 때 8.1, 8.2%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9% 예측하면은 9.2, 이런 식으로 예측보다 좀 더 높은 값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근원 쪽도 예측보다 0.2%가 높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쪽은 뭐 낮게 나오나 높게 나오나 동일하게 나오나 그렇게 좋지는 않고, 오히려 단기장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이 값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1.75%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0.75%씩 올리면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값을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높이는데도 전년 대비해서 CPI 값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FOMC나 이 연준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칠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상을 좀 보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CPI 발표 전에 이번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따르면은 75bp가 90%, 뭐 93%, 그리고 100bp가 뭐 3%에서 5%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100bp가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말은 기존대로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FOMC 일정 또는 다음 FOMC 일정에 100bp 한번 터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 금리가 2.75%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금리는 지금 현재 2.25%인데, 이건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금리를 보고 다시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나스닥 선물 차트에 해당하고요. 어제 차트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자 발표 직후에 선반영이 되었다, 이제 차트는 올라갈 때다 라고 나타냈던 윗꼬리를 보시고, 그 직후 발표값에 따른 하락량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차트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뭐 고점을 회복하는 등, 또는 뭐 저항을, 추세선을 이렇게 상방 이탈하는 등 그런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은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선반영이 되었다, 이제 올라갈 차례다 라고 나왔었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반등량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장을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보다는 이 부분이죠. 비트코인의 차트 여기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믿느냐? 저는 비트코인 차트는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고요. 크게 본다면 나스닥은 11K를 터치할까 말까 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이전의 금리 인상 때 어땠냐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분명 차트를 봤을 때 CPI 값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금리 인상을 좀 더 강행해야 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이전의 환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의 환경을 말할 것도 없어요. 발표가 된 직후에 야 봐봐 이미 선반영이 되었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스닥이건 비트코인이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50%가량 그냥 절반이 삭제가 됐어요. 지금 나오는 단기적인 반등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뭐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락량에 대한 거는 이틀 전에 영상을 봐주시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약간 급급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1%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아무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단 이번 주가 핵심입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시장 충격을 흡수를 할 것이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에서 11K를 터치를 하는지를 보시고, 이 구간을 터치한다면 저는 비트코인 저가 이탈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보시고, 이번 11월이나 12월부터는 진짜 전체적인 하락이 계속 진행됐던 장이기 때문에 뭐 이전 금리 인상이나 그런 케이스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가장 최근자 데이터를 보시고 이번 장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상황이 달라요. 저희 롱우제 지내고 있잖아요. 천신이시여 산과들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롱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차트 형태가 나빠요. 그러면 지금 약간 짧게 손절을 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더 내려가든 뭐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구간이 1차 매수로서 채워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기준에서는 30%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전략에 따라서는 절반 비중을 채워줘도 좋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래 비중을 좀 많이 채우는 게 선호돼서 30%를 선호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채워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매수가 다 도달해서 채워졌고 미체결된 것만 조금 남겨져 있는데 아마 주말까지는 좀 채워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취소가 됐어요. 저도 차트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저가의 매수는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은 저가에 좀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차트 형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기장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분명 보거든요. 지금 차트에 나타나 있는 게 21선과 5일선 일봉 차트에서 관찰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상승과 하락을 말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상승은 21선의 지지를 받고 5일선이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똑같죠. 21선 아래로 안 내려가면서 지지받고 깨는 순간부터 하락장이 진행되잖아요. 이전의 상승도 똑같고 여기는 약간 깨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는 상승의 힘이 쇠하면서 점점 깨다가 이게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락도 똑같아요. 상승은 지지로서 활용이 되는 거고 하락장은 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은 밑에서 놀고요. 여기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받다가 이 순간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형태도 다 똑같이 저항으로 작용을 받고 휩쓸어서 또는 페이크로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저는 신뢰성이 낮은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전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21년도 7월부터 또 9월, 10월 1일까지 상승은 이렇고 하락은 이렇다. 5일선과 21선의 상관관계는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금 현재장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장 어떻냐? 당연히 저항으로서 작용을 받고 있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저는 더블 바텀을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일선이 올라가는 더블 바텀이 형성되면은 단기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1차 매수로서 30%를 간주하면서 접근을 했지만 단기장으로서 상승이 펼쳐진다면은 이 그림대로 저는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탈을 한다면은 2차 매수 채워서 매매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예정대로 간다면은 1차 매수분을 좀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갈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은 아마 밑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장에서 변수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더블 바텀 깨지는 시기에 손절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매수로서 명분을 삼고 저는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우리나라 기준금리요. 이제 한은금리를 보게 되면은 어제자에 2.25%가 됐어요. 자, 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 예정대로 간다면은 0.75% 인상을 해서 2.5%가 되죠.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말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숫자님이 이것에 대한 좀 한마디로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국내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마디로 잘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랑 이제 원화, 예를 들어서 1달러랑 1,000원의 가치에서 1달러가 좀 더 가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를 사는데 1달러를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거를 우리 원화로 2,000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굳이 원화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달러로 들고 있겠죠.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서 원화로 빠져나와서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오히려 이 한은에서 이 금리 인상을 0.5% 한 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값이 발표하는 게 연말에 3%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CPI 발표 그리고 FOMC 일정 이후의 금리 발표 이러한 수순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4% 쪽에 가깝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깊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또 약간 부동산 설명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은 부동산 쪽은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다리기가 편한 거예요. 연말까지 버티다가 어차피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냥 횡보할 테니까 기다리다가 이 구간 서면은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집값은 좀 하락을 하겠죠. 이거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다들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레이트 할 때 해시레이트가 뭐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얼마나 어렵냐, 또 보안적으로 얼마나 좀 잘 방어가 되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채굴 원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수치상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17K, 그러니까 17,000달러로 확인이 되는데 제 외신에 따르면은 이 비용이 13,000달러라고 해요. 이건 예측값 같기는 한데 이거를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 채굴 단가랑 또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전체 차트에서 보자면은 예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채굴 원가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7, 18 지나서 19년도로 가는 장도 그랬었고요.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 이 노란색 선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이렇게 따라 붙잖아요. 이건 코인의 가격이 먼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21년도 이제 여름이었죠.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채굴 원가도 반영이 돼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채굴 원가가 먼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패턴이 바뀐 게 아니라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건 제가 내일자나 아니면 이번 주에 또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이 채굴 원가가 따라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일정인데 지금 13,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지표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트코인 매수 따라오시는 분들은 1차 매수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2차 매수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도착하면은 그 가격대에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아마 이번 상승이 확정을 받는 것은 9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에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구간은 5일선과 21선 크로스할 수 있는 구간, 그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스토트 플로 차트건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뭐 1년간 하락한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